저번 시간에 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어,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꽤 길게 드렸었는데 여기서 얻은 결론은 뭐였죠? 꽤 그죠? 거의 50분 영상이 나왔어요. 여기서 낸 결론은 그냥 정리를 안 하고 끝냈나? 네, 메모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우리는 얘네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가 결론이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어, 컴퓨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랑 뭐 기법들을 배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애초에 C 언어 자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C 언어를 이제 C 언어도 누군가 만들었을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 때 만든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데이터의 저장 단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데이터의 저장 단위. 데이터를 크게 둘로 나누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 계열이랑 실수 계열이 있어요. 대충 이제 감은 오실 거예요. 얘는 소수점 없는 거고, 얘는 소수점 있는 거고, 그죠? 정수 계열에는 뭐가 있죠? 제가 딱 외우라고 한 거 6개 있었잖아요. 정수 계열에는 캐릭터, 쇼트, 인트, 롱. 실수 계열은요? 플롯, 더블. 이렇게 딱 6개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만약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료형. 네. 얘랑인데 크기까지 알아야 되고, 롱은 8로 외워주시면 된다고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정리를 좀 하면서 해보자면, 얘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 얘는요? 2바이트. 얘는요? 4바이트고 얘는 8바이트고 얘는요? 얘 4바이트고 얘 8바이트예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부터 할 내용 중에서는 요게 좀 중요해질 거예요. 바이트. 자,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좀 따라오실만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 요 이제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해주세요. 얘는. 네. 그냥 넋놓고 듣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해가면서 스토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좀 추구를 해주세요. 자, 지금 상황은 뭘로 할까? 상황은 지구가 멸망했어요. 지구가 멸망했는데 생존자가 딱 2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은 A라는 놈이고 한 명은 B라는 놈이에요. 얘네 둘끼리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대요. 자, 얘네들이 이제 살아남는 데 있어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됐어요. 네, 식사 준비하고 뭐 누가 뭐 사냥을 해오고 뭐 이런 거. 네, 얘네끼리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예요. 지금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예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려면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되게 잘 까먹어가지고 이 전날에 누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는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오늘 만약에 A가 저녁 식사를 준비를 했으면 내일은 누가 하면 돼요? B가 하면 되고, 그 다음 날은 A가 하면 되고, 그 다음 날은 B가 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얘네끼리 헷갈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네끼리 이제 정한 게 있어요. 얘네끼리 룰을 정했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고, 어디서 얘네들이 이제 돌멩이 하나를 주워와가지고 돌이 이렇게 있는 상태랑 이렇게 있는 상태로 구별을 하겠대요. 네, 돌 하나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상태랑 누워 있는 상태로 누가 저녁 식사를 오늘 준비했는지 기억을 하고 싶대요. 근데 이 돌멩이가 뭐 이렇게 대각선이고 뭐 옆으로 비스듬히고 이런 건 다 배제하고 이 두 상태만 좀 가정을 해볼게요. 뭐 이쪽으로 누워있든 저쪽으로 누워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이 돌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 돌이 서 있으면은 A가 저녁 식사 당번이고요. 돌이 누워져 있으면은 B가 저녁 식사 당번이에요. 그래서 자, A가 만약에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놓고 눕혀놔요, 돌을. 그럼 다음날 B가 보고서 아, 이거 누워있으니까 내가 저녁 식사 당번이구나 해서 저녁 식사 또 준비를 하고 얘는 또 세워놓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루틴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맞죠? 저는 이 서 있는 상태를 1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누워 있는 상태를 0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생존자가 지금 총 2명이에요. 맞죠? 생존자가 2명인 상황에서 돌이 막 6개 이렇게 필요한가요, 지금? 아니죠. 왜요? 하나로 충분하니까. 맞아요. 하나로 충분하니까. 돌이 네. 돌이 세워져 있으면 A가 당번이고, 돌이 눕혀져 있으면 B가 당번이다 라고 룰을 정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겹치지 않고서 루틴만 까먹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상황에서 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돌이 하나면 충분해요. 왜냐면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적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자,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생존자가 총 3명이 됐습니다. 한 명을 더 찾았대요. 돌아다니다가. 생존자가 3명이에요. 그러면 자, A, B, C가 공평하게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돌이 하나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그죠? 하나로는 몇 가지 상태밖에 표현을 못해요? 2가지밖에 못하잖아요. 얘를 빼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죠? 2가지밖에 못해요. 반대로 뒤집고 뭐 이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참고로 요새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삼성에서 개발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대각선인 경우, 뭐 그러니까 반대로인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상황은 다 배제하고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 그러니까 이 돌 하나로 3가지를 표현하는 게 요새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걔는 이제 배제를 하고 전통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생존자가 3명이면 돌이 몇 개 더 필요해요? 하나 더 필요하죠. 하나 더 필요해요. 막 3명이라고 해서 3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맞죠? 돌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돌 한 개. 돌 한 개로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맞죠? 지금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잖아요. 몇 개, 돌 두 개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죠? 맞아요. 돌 두 개래요. 돌 두 개예요 지금. 다 누워 있으면 A가 할 거고요. 두 번째 게 서 있으면은 B가 할 거예요. 첫 번째 게 서 있으면은 C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생존자가 한 명 더 들어왔대요. 또 찾았어요. 4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돌멩이가 몇 개 더 필요하죠? 돌멩이가 몇 개 더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왜? 돌 두 개가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돌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 다 했네요 지금. 얘는 총 4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생존자가 한 명 더 늘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돌 두 개면 충분한가요 이거? 아니죠. 돌이 또 몇 개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 더, 3개. 맞아요. 3개 필요해요. 3개로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죠? 6가지? 9가지? 보세요. 이거는 A한테 줄 거고요. 이거는 B한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010 얘는 C한테 줄 거예요. 011 얘는 D한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100 얘는 E한테 줄 거예요. 일단 얘는 5가지는 커버 칠 수 있네요. 5가지 경우의 수는 케어할 수가 있어요. 이 돌 3개로. 맞죠? 그러면 자,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또 뭐 있죠? 10이 있을 거고 110 있을 거고 111 있을 거고. 더 있나요? 돌 3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더 있나요 여기서? 없어요. 없어요. 다 했어요. 총 몇 가지? 8가지. 총 8가지 경우의 수를 케어할 수 있어요. 돌 3개로는. 여기까지 이해 또 되시죠? 규칙이 좀 보이지 않나요 이제? 돌은 하나가 늘었는데 경우의 수는 2배씩 되고 있죠. 그죠? 하나, 둘, 셋인데 2, 4, 8이잖아요. 그럼 4개는요? 16. 5개는요? 32. 6개는요? 64. 그죠? 얘는 이제 돌멩이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죠? 6개는 64예요. 근데 이런 거 지금 다 뭐 컴퓨터에서 많이 봤던 수들 아니에요? 컴퓨터를 좀이라도 만져봤다면? 그잖아요. 자, 7개면요? 128. 8개면? 138? 120? 128. 8개면? 256. 9개면? 512. 많이 봤던 수들 아니에요 진짜로? 그 뭐 64비트 뭐 이런 거 할 때
128비트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그 비트가 맞아요. 여기서 돌멩이 한 개는 얘는 1비트예요. 돌멩이 한 개가 1비트예요. 연관을 잘 지어보세요. 돌 8개를 1바이트라고 할 거예요. 바이트. 그럼 1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얘는 8비트죠. 돌 8개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돌 한 개가 1비트니까 돌 8개는 8비트겠죠. 간단하죠? 그죠?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뽑아칠 수 있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8개면 256. 9비트는 무슨 뜻이에요? 9비트는 돌이 9개래요. 그럼 얘는 몇 가지 케어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512. 맞죠? 여기 있잖아요. 돌 9개. 돌 9개. 그러면 잘 따져보세요. 이 바이트는 얘는 몇 비트예요? 이 바이트는 1바이트가 8비트였으니까 2바이트는 16비트겠네요. 자,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케어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직접 여기 계산기 열어가지고 윈도우 키 누르고 CAL 치면은 계산기 열리거든요. 이렇게 CAL 칼큘레이터 해가지고 아니면 뭐 핸드폰에 해도 좋아요. 이거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 16개로는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얘는 몇일까요? 또 4바이트는 몇 가지? 이 두 문제 풀어보세요 한번. 자, 이거 몇 나왔어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게 계산기도 웬만하면은 여기 윈도우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에는 여기 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학용 쓰세요. 웬만하면 공학용 또는 프로그래머인데 요거 프로그래머는 사실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공학용 웬만하면 쓰세요. 그래서 공학용에 보시면은 여기 제곱을 그냥 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죠? 얘 8? 얘 16. 돌이 6개니까 다시 돌이 16개니까 그죠? 얘는 6553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계속 했잖아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맞죠? 돌이 16개면은 2의 16제곱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몇 비트예요 그러면? 2바이트에서 4바이트가 되면 2배 됐죠. 얘는 32비트겠네요.
2배 차이니까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2에 32 제곱 약 43억. 약 뭐 정확한 수는 몰라도 돼요. 약 43억 정도. 얘는 뭐 수가 작으니까 6만 5천, 약 6만 5천. 네. 그 말은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숫자들은 다 뭘 의미하고 있었죠?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나 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1바이트면 돌이 8개예요. 256가지 경우의 수를 저장을 할 수가 있대요. 보세요. 이제 REPL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 언어 제가 여기다가 캐릭터 C는 0이라고 하면은 맞춰보세요.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얘 몇 바이트예요? 얘는 1바이트였죠? 1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얘 공간이잖아요. 변수는 얘는 1바이트만큼 메모리에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엮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1바이트면은 몇 비트예요? 8비트죠. 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해야 할 수 있다고요? 256가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지금 매칭이 돼야 돼요. 이렇게랑 이렇게. 얘가 1바이트니까. 그죠? 얘는 2바이트잖아요. 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대요. 인트는 4바이트죠. 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대요. 잘 보세요.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1바이트인 캐릭터 가지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총 256까지 커버 칠 수 있다 그랬어요. 256. 256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f %t c. 자, 이거 뭐라고 나와요? C면 0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요 10일 거고, 이렇게 하면요 100일 거고, 이렇게 하면요 120 나올 거고. 맞죠? 이렇게 하면요 140 나올 거죠. 140 나올 거고. 맞죠? 근데 아니에요. 얘는 이상한 다른 수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는 1바이트짜리 변수예요. 맞죠? 얘는 몇 비트? 8비트. 8비트면 2의 8제곱. 몇 가지 경우의 수? 256가지 경우의 수.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먼저 봅시다. 0부터 9는 몇 개예요? 10개죠. 1부터 10은요? 얘 10개죠. 잘 보세요. 이 캐릭터는 256가지를 저장할 수 있대요. 근데 공간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자, 좌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해서 이런 좌표는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합시다. 얘는 y축이고 얘는 x축이에요. 자, 얘는 0,0이고요. 이해되시죠? 잠시만요. 이게 왜 꺼졌지? 줌이 됐다. 얘는 0,0이고요. 얘는 몇 가지 커버할 수 있다 그랬죠? 255예요. 255. 여기가 이제 255라고 해볼게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얘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은 256이 맞아요. 0부터 255까지 하면은 256개죠. 그죠? 1부터 256까지 해야 256개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는 255까지 해야 256이죠. 대역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서 써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마이너스 1까지면 이거 몇 개예요? 128개죠, 그냥. 1부터 128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1부터 127까지는 몇 개예요? 127개죠. 더해보세요, 몇 개예요? 225개죠. 0, 256개네요. 맞죠? 지금 0 안 했잖아요, 여기.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에 0. 이렇게 써요, 얘는. 그러니까 1바이트는 256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한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저장 공간의 범위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총 256개,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개수는 256개인데 대역을 나눠서 써서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내려봤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28인 거고 여기가 127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 다 더하면은 256개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범위 초과예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128 돼요, 안 돼요? 돼요, 얘는. 되잖아요. 이 대역폭의 끝이라서 돼요. 마이너스 129 하면요? 안 되잖아요, 그죠? 127이 나왔어요. 근데 127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한 거냐면 마이너스 128까지는 저장을 할 수 있었어요, 맞죠? 근데 마이너스 129는 왼쪽으로 한 칸이죠. 근데 얘가 아는 세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을 가자니 얘가 아는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돼요. 반대편 끝에서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점프한 거예요, 그냥 워프한 거예요, 워프. 얘가 아는 세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대역을 벗어난 거잖아요. 여기서 한 칸 더 갔다는 거는. 그죠? 얘는 딱 대역폭까지밖에 몰라요. 요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면 얘는 뭐 나올까요? 126. 그냥 옆으로 한 칸 더 간 거죠. 그죠? 여기서 한 칸, 그러니까 여기서 총 2칸 간 거잖아요. 그죠?
한 칸은 여기까지 가는데 썼고 한 칸 더 간 거면은 그 바로 옆에 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127 돼요, 안 돼요? 되죠, 얘는. 128은요? 얘 뭐 나와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자, 캐릭터는 1바이트라서 총 256가지 경우의 수를 커버칠 수 있어서 이런 결론을 얻었는데 어디 갔냐? 요거 이 256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서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여기다 200 저장하고 싶은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되겠죠, 당연히. 왜? 대역폭을 벗어난 거니까. 얘는 127보다 더 많으니까요. 그럼 이 반대로 가서 몇 번 더 갔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6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 한 이쯤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나는 200을 저장하고 싶어요. 얘는 단위를 늘려주면 해결되겠네요. 쇼트는 몇 바이트예요? 2바이트죠. 2바이트는 몇 가지 커버 쓸 수 있어요? 65,536가지인데 얘를 대충 반으로 나누면 약 32,000 플러스 마이너스 32,000씩 감당할 수 있겠네요, 얘는. 그럼 200은 그냥 우스운 거잖아요, 얘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65,000을 담을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방금 했잖아요. 얘도 대역폭을 나눴어요. 그래서 반띵 했었잖아요, 방금. 32,000 이해되시죠? 32,000은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더 큰 수를 저장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그럼 이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늘려주면 돼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얘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4바이트예요. 얘 몇 가지 경우의 수? 약 43억. 대충 나눠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약 21억씩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수들의 정체를 이제 좀 대충 감이 오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약 21억.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이거 얘는 8바이트라 이게 더 가까운데 이게 맞는데 이거 굳이 왜 세요? 그냥 큰 수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얘는 플러팅 포인트가 있어요. 얘가 또 뭐냐면 좀 어려운데 구조상 이런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수랑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정수가 메모리를 쓰는 방식이랑 이 실수가 메모리를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게 정수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 가면 되는데 부동소수점이 이 녀석은 이 녀석들을 이제 좀 더 쪼개서 지수랑 가수 부분으로 나누고 여기다가 얘네들이 뭐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정수보다는 좀 더 이제 뭐랄까 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정밀한 숫자를 표현할 수 없다. 정수보다 실수가 더 정밀한 숫자잖아요. 더 이제 안으로 파고드는 거니까. 근데 정수는 그게 안 돼요. 정수를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소수를 저장하는 방식인 이런 부동소수점인 이런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이제 포인트가 좀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 정수 부분, 뭐 자치수 부분, 가수 부분 이렇게 더해가지고. 네. 아무튼 왜 대역폭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죠? 자, 근데 옵션이 약간씩 있어요. 얘는 제가 다시 얘를 캐릭터로 돌려볼게요. 캐릭터로 돌리면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밖에 모르는데, 아 그래도 나는 캐릭터에다가 200을 저장하고 싶다.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얘는. 그죠? 왜냐면 얘가 아는 거는 진짜로 딱 여기까지니까. 자, 좌표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만 하고 쉴게요. 아, 얘가 256개면은 200은 충분히 저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사실. 자, 보세요. 제가 어떤 이제 학교의 선생님이라서 학생들한테 번호를 매기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한테 번호를 매기고 있는데 너는 마이너스 10번이고 너는 마이너스 1번이야,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없죠. 마이너스가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그죠? 너는 뭐 마이너스 120번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양수 쪽만 신경을 쓰고 싶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음수 쪽도 고려를 하고 있어서 200을 저장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대역을 대역폭이 이만큼인 건 좋아. 근데 음수는 고려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옵션이에요, 옵션. 나는 0부터 양수 쪽만 고려를 좀 하고 싶다. 그럼 이 끝은 몇이겠어요? 255겠죠. 0부터니까. 그쵸. 대역폭은 유지하되 음수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양수 쪽으로 좀 더 밀겠다. 그러면 200이 충분히 가능해지네요. 그죠? 이럴 때는 unsigned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러면 가능해져요. 음수 부호를 신경 쓰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표현이 맞아요. 음수는 고려하지 않고 양수 쪽으로 몰빵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존재하는 대역폭을 양수 방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크기는 같아요. 대역폭의 크기는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딱 적었을 때 여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unsigned라고 해주면. 그래서 얘는 255까지 가능해져요, 실제로. 자, 그럼 이건 뭐 나올까요? 256 0 나오는 거예요. 0이니까 이 반대편 끝은 0이니까요. 맞죠? 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뭐겠어요? 255 0부터니까 255예요. 얘네들은 이제 필수 내용입니다. 요거 자세한 숫자는 막 엄청 노력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거 대충 어디쯤이구나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형은 이 8개가 아니라 실은 언사인드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 하나의 자료형에 이렇게 언사인드가 다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료형은 총 12개를 외워주시면 되는데 사실 6개만 외워도 되는 거죠. 앞에 언사인드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